어느덧 동방이 밝아오니 아침 심청이가 아버지 진지나 마지막 지어드리리라 하고 왜 마지막이야? 오늘 인당수 퐁당 빠져야 되거든요. 문을 열고 나서니 벌써 뱃사람들이 살인문 밖에서 이 뱃사람은 어디? 중국 사람들이죠? 사람을 샀지. 오늘 배 떠나는 날이니 쉽게 가게 해 주시오. 서둘러 주시오. 라면서 재촉. 심청이가 이 말을 듣고 얼굴빛이 없어지고 손발에 맥이 풀리고 목이 메고 정신이 어지러워서 왜? 걱정도 되고 안타까움도 있고 나 이제 죽는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고 심청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옆에다 써야지. 뭐라고? 인물의 심리에 대한 간접 제시. 여보시오 선인네들. 나도 오늘이 배 떠나는 줄 알고 있으니 내 몸 팔린 줄은 아버지께서 아직 모릅니다. 만약 아시게 되면 지레 야간이 날 테이니 잠깐 기다리시면 진지나 마지막으로 지어 잡수시게 하고 말씀드리고 떠나게 하겠어요. 라면서 심청이는 도망갈 생각이 없어 뱃사람들과의 신의를 중요시 여겨 약속 중요시 여기는 여자야. 뱃사람들이 그래야 하시지요. 이게 보면 여기 뱃사람들 은근히 착해. 이렇게. 심청이가 들어와 눈물로 밥을 지어드려서 아버지께 올리고 마지막으로 올리는 밥상이니까 상머리에 마주 앉아 아무쪼록 진지 많이 잡숫게 하느라 자반도 떼어서 입에 넣어드리고 김쌈도 사서 수저에 놓으며 진지를 많이 잡수셔요. 아유야. 철 신봉사는 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딸이 죽으러 가는데 아버지가 몰라. 그래서 비극성이 강화되는 거지. 이야, 오늘 유난히 반찬이 좋구나. 네 집 제사 지냈느냐? 라는 것들. 아, 심청이가 평소에 남의 집 제사 음식 만들 때 가서 도와주고 음식 얻어오고 그랬었거든.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에다가 네모. 부자지간은 천륜지간이라 부자 사이는 하늘이 정해준 것이라 꿈에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 빨간색 별표. 왜냐고요? 바로 여기가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간 거니까. 아가 이상한 일도 있더라고. 간밤에 꿈을 꾸니 네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가 보이더구나. 어머 뭐야 심청이 죽으러 가는구나. 1. 근데 시간이 더 지나면 심청이가 황후가 되죠. 둘 다를 암시해 준다고 볼 수가 있지. 이별로 인한 비극성을 강화해주고 심청이의 앞날을 암시해 주는데 심청이의 앞날을 암시해 주는 내용이 다시 1. 심청이의 죽음을 암시하는 걸로 볼 수도 있고 2번 심청이가 나중에 살아서 황후가 될 수도 있겠다. 조금 더 먼 미래를 암시해 주기도 하죠. 수레라 하는 것이 귀한 사람이 타는 것인데 우리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라나 보다. 꿈. 해몽을 좋게 했죠. 꿈보다 해몽. 그렇지 않으면 장승상댁에서 가마 태워 갈라나 보다. 장승상댁 그 부인이 심청이를 엄청 예뻐해. 그래서 저 뱃사람한테 몸을 팔았어요 라고 해놨을 때 너네 아버지 어떡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나한테 얘기하지. 내가 해줬을 텐데 가서 빨리 계약 물려. 공양리 삼청석 내가 내줄게. 그랬더니 심청이가 그렇게 남의 거 공짜로 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놔서 그걸 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거거든. 그리고 그 장승상댁 부인이 양녀로 드리려고 했었거든. 심청이는 저 죽을 꿈인 줄 짐작하고 둘러대기를 그 꿈이 참 좋습니다. 하고 잔치상을 물러내고 담배 태워드린 다음에 밥상을 앞에 놓고 먹으려고 했더니 간장이 썩은 눈물이 눈에 선하고 아버지 생각하며 저 죽을 일을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하고 몸이 떨려 밥을 먹지 못하고 물렸습니다. 그런 뒤에 심청이가 사당에 하직하려고 조상님한테 인사하려고
조상님들도 잘 모시네. 죽는 날까지. 세수를 하고 사당문을 들어서 하직 인사를 한다. 못난 자손 심청이는 아비의 눈뜨기를 위하여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려 갑니다. 저 때에 이제 조상 제사가 끊기게 되니 사모하는 마음, 죄송한 마음, 우러러고 받따르는 본받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제사 지내야 했었는데 제사 지내지 못하고 죽어서 죄송해요 조상님.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거겠지. 심청이의 성격은 지극한 효심이라는 거 안 봐도 알겠고요. 이별을 앞둔 심청이의 태도, 신봉사, 아유 오늘 반찬이 맛있네 라는 거에서 다시 비극적 상황 강조. 그 꿈이 좋네요. 신봉사에게 충격 주지 않으려고 해서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딸과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 사이에서의 대화를 통해 비극성이 심화되고 있다. 신봉사의 꿈의 기능 별표. 신봉사의 꿈, 심청이가 술에 타고 갑니다. 인당수에 빠져 죽을 것을 예고합니다. 황후가 될 것을 암시합니다. 심청이 죽는다 측면에서 보면 비극성을 강화하고 사건의 구성상 이후 전개될 사건을 암시하는 따로 체크, 복선의 기능을 합니다. 복선. 심청전의 배경 설화는 효녀 지은 설화라고 해가지고 지은이 알아요? 지은이? 아이유? 그냥 그렇다고요. 이렇게. 요즘 고민 중이야. 아이유 팬클럽 가입할까 생각 중이에요. 이게 갈수록 이렇게 사람이 멋있어. 효녀 지은 설화, 신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건 옛날 이야기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울며 하직을 하고 사당문을 닫은 뒤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두 손을 부여잡고 기절하니 어때? 끝까지 속일 수는 없어. 신봉사가 놀라기를 아가 이게 웬일이냐 정신 차려 말을 해라. 심청이가 말하기를 이제 고백하고 있죠. 제가 못난 딸 자식으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공양미 300석을 누가 저에게 주겠습니까? 남경 뱃사람에게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아 오늘이 떠나는 날이니 저를 마지막 보세요. 오늘이 아빠 저 마지막이에요.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는 거겠지. 신봉사가 이 말을 듣고 참말이냐 참말이냐 에고에고 이게 웬 말인고 못 가리라 못 가리라 네가 날더러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냐. 여기 가만히 살펴보면 참말이냐 참말이냐 에고에고 이게 웬 말인고. 다음 또 한 줄만 더 읽어볼게요. 네가 살고 내가 눈을 뜨면 그는 마땅히 할 일이나 여기는 안 되겠구나. 네가 살고 여기는 어때요? 사음보로 끊기고 있지. 심청이의 말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 그리고 위에다가 쓸게요. 사음보 운문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음보의 운문의 성격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다? 판소리계 소설이라서 그렇지.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 확인하시면 되겠죠. 네가 살고 내가 눈 뜨면 그것이 최고지만 자식 죽여 눈을 뜨면 그게 차마 할 일이냐. 대꾸법 쓰여져 있지. 너의 어머니 늦게야 너를 낳고 초1회 안에 죽은 뒤에 심청이 낳고 일주일 안에 심청이 엄마가 죽었네. 눈이 어두운 늙은 것 신봉사 내가 품 안에 너를 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차 한 말 해가며 동양젖을 얻어먹여 이만치 자랐는 힘들게 너를 살려놨는 내가 아무리 눈이 어둡지만 너를 눈으로 알고 너의 어머니 죽은 뒤에 걱정 없이 살았었는데
그동안 너에게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것 같구나. 마라 마라 못하리라. 아내가 죽고 자식을 잃고 내가 살아서 무엇하는가?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자. 눈을 팔아 너를 살 터이니 너를 팔아 눈을 뜬들 무엇에 보려고 눈을 뜨겠는가? 신봉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눈보다 심청이 네가 나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딸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 있는 거지. 도대체 어떤 놈의 팔자길래 사공지수 동서남북 다 살펴봐도 가난한 팔자가 된단 말이냐. 자신의 팔자를 사공지수 네 가지 부류 중에 첫 번째 오는 거 제일 가난한 네 가지 사람, 호라비, 과부, 부모 없는 자식, 그 다음에 자식 없는 늙은이, 이것이 된단 말이냐. 한 방에 이게 다 되는 거지. 과부 빼고. 내 이놈의 상놈들아, 장사도 좋다지만 사람 사다 제사하는데 어디서 보았느냐 라면서 연경 상인들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가 나타나 있는 거지. 현대의 민법으로 따지면 미성년자가 한 계약이라서 이 계약 무효인데, 그러면 공양미 3,000석 돌려줘야 되나? 만약에 그 공양미 300석을 다 썼잖아? 그럼 돌려주지 않아도 돼. 지금 민법으로는. 그래서 되게 나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엄마 아빠 골프채 갔다가 한 300만 원짜리 150만 원에 갖다 팔고 150만 원을 다 써.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해. 욕 좀 먹고 가서 찾아와라 라고 하면은 그 아저씨가 그 골프백 세트 다시 줘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받은 150만 원 쓰고 없는데요. 안 줘도 돼. 그렇다고 좋은 거 가르친다. 여러분들이 그럴 리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 거겠죠. 아버지 하느님의 어지심과 귀신의 밝은 마음, 앙화 재앙의 갚음, 죄를 갚음이 없겠느냐? 너네 천벌 받을 겨. 눈먼 놈의 무남동녀, 철 모르는 어린아이, 나 모르게 유인하여 값을 주고 샀단 말이냐? 돈도 싫고 쌀도 싫다. 내 이놈 상놈들아. 라면서 어때요? 전부 다 깔끔하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대체로 사음보로 끊기고 있죠? 옛글을 모르느냐? 7년 동안 심각한 가뭄에 사람으로 빌라,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비가 옵니다. 라고 신하 중에 한 명이 얘기했더니 탕 임금이 어지신 말씀, 내가 지금 비는 것이 사람을 위함인데 사람 죽여서 빈다 라고 하면 내 몸으로 대신하리라. 사람이 꼭 그렇게 제물로 필요해? 차라리 왕인 나의 몸을 바치겠다. 몸소 희생되어 몸을 정의하여 상님들에 빌었더니 제물로 바쳐져서 죽기 직전에 수천리 넓은 들판 땅에 큰 비가 내렸었다. 그러니까 사람 제물로 함부로 바치는 거 아니야. 이런 일도 있었으니 내 몸으로 대신감이 어찌하냐. 꼭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가 차라리 심청이 대신해 죽겠다. 여보시오, 동네 사람들, 저런 놈들을 그냥 보고 있으시오. 제발 좀 도와주시오, 동네 사람들. 심청이가 아버지를 붙들고 울며 위로하기를, 아버지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이미 죽지만 아버지는 눈을 떠서 밝은 세상을 보시고 착한 사람 구하셔서 장가세로 가셔서 아들 낳고 딸 낳고 후사나 전하시고 못난 딸 자식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히 계세요 라면서 심청이의 효심이 드러나고, 이것 또한 내가 죽는 것 또한 천명 하늘의 운명이니 후회한들 어찌하겠어요. 운명론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다. 자, 중요한 부분 또 있죠.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요 A라고 묶어놓은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음보 율격의 운율이 느껴지고 있다. 왜 그렇다고? 판소리에서 그 흔적이 넘어온 거니까. 그래서 옆에
빨간색으로 체크. 이 부분에 드러난 부분, 일정한 율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 판소리 할 때 노래로 불러진 부분이었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음. 요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체크. 옆에 봤더니 아까 얘기했잖아. 이 뱃사람들 착하더라고. 뱃사람들이 그 딱한 형편을 보아서 모여 앉아 공론하기를, 야, 우리도 필요해서 저 처녀를 사서 제물로 바치긴 할 건데 혼자 남는 저 호랩이 너무 불쌍하지 않냐? 심소저의 효성과 신봉사의 일생을 생각하니 봉사님 굶지 않고 헐벗지 않게 한 살림 꾸며주면 어떻겠소. 신봉사 혼자 살게 우리 조금 더 주자. 그 말이 맞소. 쌀 200석, 돈 300냥, 무명 300 각 한 동씩을 마을에 들여놓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자, 어때요? 뱃사람들. 인정이 많고 배려심이 있어. 쌀 200석, 돈 300냥을 착실한 사람을 주어서 실수 없게 온전히 늘려 신봉사에게 바칩시다. 300석 중에 200석은 올해 양식으로 먹고, 이거 너무 많이 먹기는 한데, 나머지는 해마다 빚을 주어 이자를 받으면 양식이 넉넉할 거고, 무명 3배로 옷을 장만해드리고, 이러한 내용을, 와, 진짜 상인들 엄청 합리적이야. 사람들한테만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라, 관청에 공문으로 보내고 마을에 도와줍시다. 하여튼 장사하는 사람들이라서 여기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 신봉사의 넋두리에 나타난 판소리의 특징 별표. 구어체의 표현 운문체. 유사한 내용을 열거하여 길게 진술. 격해진 감정을 드러내거나 특정 상황을 고조시키는 빨간색으로 따로 체크. 장면의 극대화 기법이 나타나 있다. 안 된다. 심청아 못 간다. 이렇게 깔끔하게 한 문장이면 끝날 수 있는 걸 엄청 길게 늘려 써놓은 거지. 밑에 나와 있는 심청전의 배경사상, 민간사상,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유교사상, 효를 중요시 여기고, 하지만 심청전에서 제일 강조하는 건 요거예요. 효. 불교사상, 화주승을 통해 부처의 신통력도 나타나고, 도교사상이 있습니다. 옥황상제, 용왕선녀, 이거 다 도교에 나타나는 이야기인 거고. 등장인물의 성격은 뭐 누구나 봐도 알지. 하지만 뭐 요정 체크하자면 굳이 요 정도? 심청이 운명론적 사고관을 지니고 있다. 뱃사람들 배려심과 인정이 있다. 뭐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을까? 다음 페이지. 구별을 다 짓고 나서 심소저한테 가자라고 해놨는데 자기 딸처럼 너무 심청이를 예뻐 여겼었던 장승생댁 부인이 그제서야 이 말을 듣고 시비 하녀를 보내어 심소저를 부르기에 소저가 시비를 따라갔더니 승상 부인이 문 밖에 내달아 심청이 손을 잡고 울며 말했다. 아이고 이렇게 무상한 사람아. 나는 너를 자식으로 알았는데 너는 나를 어미같이 알지 않았구나. 수양딸로 여기며 보살펴 주었는데 서운함이죠. 쌀 300석에 몸이 팔려 죽으러 간다 하니 효성은 지극하다만 네가 살아있는 것만 하겠느냐. 굉장히 현실적이죠. 나와 의논했다라면 진작에 주선해줬지. 내가 쌀 300석 도로 물려줄게. 다시 내줄 거니 뱃사람 도로 주고 당치 않은 말, 제물로 가겠다라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말라 라고 해놨더니 어우 심청이가 고집이 보통이 아니야. 심소저가 말하기를 당초에 말씀 못 드린 걸 후회한들 무엇하겠습니까? 부모를 위해 공을 들일 양이면 어찌 남의 명분 없는 재물을 바라겠습니까? 심청이 성격 어때? 남한테 공짜로 뭐 받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의 계안을 위해 바치는 재물이니까 정성이 없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쌀 300석을 도로 내주면 뱃사람이 낭패입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자. 남에게 몸을 허락하여 약속을 정한 뒤 다시 약속을 어기며 못난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사회생활할 때 제일 우선시 해야 될 여러분들의 삶의 그러한 지혜 정도의 하나, 약속 함부로 하지 마. 그리고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거절할 줄 아는 기술도 배워놔야 돼요.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하물며 값을 받고 몇 달 지난 뒤에 어찌 낯을 들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부인의 하늘 같은 은혜와 착하신 말씀 저승으로 당하서도 결초보은 죽어서도 은혜를 갚겠어요. 눈물이 옷깃을 적시니 부인이 다시 봤더니 엄숙한지라. 이거 심청이 이에 말리거나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다. 할 일 없이 어쩔 도리 없이 다시 말리지 못하고 손을 놓지도 못했다. 이해하면서도 말리고 싶어요.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심리를 보여주니까 얘도 간접제시지. 심소저가 울며 말하기를 부인은 전생에 나의 부모라 어느 날에 다시 모시겠습니까? 글 한 수를 지어 정을 표하니 보시면 알 것입니다. 앞부분에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뭐 있었어요? 시를 삽입하여서 인물의 심리, 정서를 드러내줍니다. 라고 해놨었죠. 그 글이 다음과 같았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 있고, 여러분들은 따로 체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별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들, 그 다음에 됐고. 일단 오른쪽으로 잠깐 넘어가서 미리 볼게요. 심청이가 여기 있죠. 한시 삽입의 효과, 빨간색 밑줄. 이 장면에 삽입된 심청과 장승상댁 부인의 글은 이별을 앞둔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어 줍니다. 그리고 밑에 고전소설에서의 운문 삽입의 효과, 단조로움을 피합니다. 잠시 긴장을 풀어줍니다.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고요. 사건을 인상 깊게 남겨줍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전체 외워두시는 게 좋다. 시가 삽입되는, 운문이 삽입되는 고전소설의 특징은 전부 다 요 말 그대로 써줄 수 있으니까 나라면 그냥 외워두고 말 거야. 꼭 외워두시라. 앞부분으로 또 넘어오죠. 이제 읽어봐야지. 심청이도 시를 쓰고 그거에 답을 해서 장승상댁 부인도 시를 써줄 거예요. 부인이 반겨서 종이와 붓을 내주니 붓을 들고 글을 쓰는데 눈물이 비가 되어 점점 떨어지니 송이송이 꽃이 되어 그림 쪽자가 되었다. 그 글을 보니 이러하였다. 이 뜻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한 꿈속이니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한 무상감. 인생무상 우리 아까 봤었는데 그러면 빨리 위에다 써야지. 뭐라고? 이거 제막매가에도 인생무상 있었었어. 정에 끌려 어찌 굳이 눈물을 흘리냐 말은 눈물을 흘려봐야 소용이 없지. 세간에 가장 애끓는 곳이 있으니 세상에서 가장 슬픈 곳이 있으니 풀 돋는 강남에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라. 사람 누구? 심청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라. 내가 죽는 것이 가장 슬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다음 페이지. 부인이 여러 번 붙들다 글 짓는 것을 보고 어머 너는 과연 세상 사람이 아니로다. 글은 진실로 선녀로다. 너 엄청 시 잘 쓴다. 분명 인간의 인연이 다하여 상제께서 부르니 내 어찌 피할 수냐 라면서 장승상댁 부인도 운명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이것만 보면 여기에서 심청이하고 생각이 똑같지. 심청이도 운명론적 세계관 있었잖아요. 이 팔자를 어찌 하겠습니까? 내 또한 이에 운을 맞추어서 글을 지을 것이다.
그 뜻은 이랬다. 난데없는 비바람, 심청이에게 닥친 시련, 어두운 밤에 불어오니 아름다운 꽃 심청이 날려서 누구 앞에 떨어지겠는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구나. 심청이 이제 죽어서 어디로 갈지. 점점점. 인간의 귀양살이 하늘이 정하셔서 역시 운명론적 세계관. 아비와 자식으로 하여금 정을 끊게 하는구나. 부녀지간의 인연이 끊기다니 너무 슬프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다음, 딱 한 군데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36쪽. 심청이의 인물 유형. 평면적인 인물. 처음부터 끝까지 효녀죠. 효녀 대표지. 그래서 심청이는 평면적이고 전형적인 인물이다. 효녀로서의 전형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성격이 바뀌지 않으니까 평면적인 인물이다. 다음 페이지. 삽입시의 효가 확인했고요. 밑으로 나타나서 부인의 제안을 거절하는 데서 드러나는 심청이의 면모. 요거 작년에 고장고에서 엄청 강조한 부분이죠. 특히 어느 부분에서 강조했다? 요 부분에서 강조했었지. 심청이 자신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성격.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심지가 굳은 인물. 책임감이 강한 인물.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요.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려와 신의가 있는 인물이다. 라는 것.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거 심청이 이래가지고 나 눈물이 나서 지금 수업 못할 것 같은데. 심소저가 그 글을 품에 품고 눈물로 이별하니 참아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빨간색 별표. 참아보지 못할 지경이었다라고 누가 얘기해줬어? 서술자. 개입해서 얘기해줬죠? 편집자 정론편. 서술자의 개입. 심청이가 돌아와서 아버지께 하직을 하고 신봉사가 뒹굴고 괴로워하면서 네가 날 죽이고 가지. 그저는 못 간다. 날 데리고 가라. 너 혼자 못 간다.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로하며 부자간의 천륜을 끊고 싶어 끈싸우며 죽고 싶어서 끊겠습니까? 애군이 우리의 길을 막고 생사가 때가 있어 하느님이 다 정하신 일이니 한탄한들 어찌하겠어요. 한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니까요. 운명론적 사고는. 인정으로 한다라면 떠날 일이 없을 겁니다. 저의 아버지를 동네 사람들에게 붙들게 하고 뱃사람을 따라가면서 소리내어 울며 치마끈 졸라매고 치마복 거듬거듬 안고 흐트러진 머리결을 두 귀에 이렇게 늘어놓고 비같이 흐르는 눈물에 옷깃을 적십니다. 엎어지며 자빠지며 외양묘사를 통해 아버지와의 이별을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외양묘사. 그러면 간접지시네요, 쌤. 그렇죠. 여기 요 대사 있죠. 어디가 있을까? 여기 요 대사.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요 대사 시험에 자주 잘 나옵니다. 아무개네 큰아가 바느질 수놓기를 이제 내가 죽으면 누구와 하려느냐? 작년 5월 단오날에 그네 뛰고 놀던 일을 네가 아직 기억하는가? 아무개네 작은아가 금년 7월 칠석밤에 함께 기원하자고 했는데 이제 헛일이구나. 언제 다시 보겠는가? 너희는 팔자가 좋아서 양친 모시고 잘 살아있거라. 부모와 함께 하지 못하는 처지에 대한 한탄. 그리고 나 사실 너네 부러웠었어. 부러움의 정서도 있었겠지. 친구들. 편집자적 논평 있는 거 아까 요 부분 찾았었죠. 편집자적 논평 있는 거 어떻게 체크를 할까? 네, 요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겠죠. 부분으로.
동네 남녀노소 없이 눈이 붓도록 서로 붙들고 울다가 마을 어귀에 서로 손을 놓고 헤어졌다. 그때 하느님이 아셨는지 밝은 해는 어디에 가고 어두침침한 구름이 자욱하여서 밝은 해는 사라져 청산은 찡그리고 있고요. 강물 소리는 흐느끼고 있고 휘들어져 곱던 꽃은 시들어서 제 빛을 잃은 것 같고 하늘거리는 버드나무도 조는 듯이 휘어져 있고 독사꽃도 슬픈 듯이 피어 있었습니다. 묻노라 저 꾀꼬리 누구와 이별을 그렇게 했길래 벗을 불러 울어대고 뜻밖의 두견새는 피를 내서 우는구나. 꾀꼬리도 울고 두견새도 울고. 죄송. 밝은 해는 사라져 버려져 있는 거니까 쟤는 빼고 넘어갈게요. 자,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 지금 심청이 너무 슬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그렇죠. 절망적이지. 세모 표시해 놓은 애들 전부 다 누구야? 심청이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는 대상이다. 감정이입 대상이다. 대충 눈치챘겠네. 옆 페이지에 나와 있는 13번의 답 1번이고요. 그렇죠? 밝은 달 너른 산은 어디에 두고 애끓는 슬픈 소리 울어서 보내는가? 네가 아무리 가지 위에서 가지 말라라고 울지만 값을 받고 팔린 몸이 어찌 다시 돌아오겠는가? 서리파. 바람에 날린 꽃이 얼굴에 와서 부딪혀 꽃을 들고 바라보면서 봄바람이 사람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지는 꽃을 보내겠는가? 자연도 지는 꽃을 보내서 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같구나. 한무제 수양공주 매화비녀 있겠지만 죽으러 가는 몸이 누구를 위해 단장하겠는가? 앞산에 지는 꽃이 지고 싶어 지겠냐만 마지 못한 일이러니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아무도 탓하지 못하고 아무도 원망하지 못할 것이다. 사자성어 하나만 할게요. 수원수구. 누구를 탓하며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아무도 탓할 수가 없어. 왜? 이게 내 운명이니까. 자꾸 반복이 되지만 운명을 수용하는 태도가 보이고 있다. 다음 페이지. 한 걸음에 돌아보며 두 걸음에 눈물 지고 각 머리에 다다르니 이제 죽으러 왔어. 발이라도 제대로 떨어질까? 뱃머리에 판자를 깔고 심청이를 인도하여 빗장 안에 실은 후에 닻을 감고 돛을 달아 여러 사람들이 소리를 한다. 어기야 어기야 어기양 어여양. 이제 배 떠나고 있어. 더 이상 이제 못 돌아와. 소리를 하며 북을 둥둥 울리며 노를 저어 배질하며 물결에 배를 띄워 나아간다. 완판본 심청전의 특징에서 보면 패스, 저건 안 보셔도 됩니다. 심청이가 뱃사람을 따라가며 장면에 나타나 있는 심리와 태도를 살펴보면 심청이 운명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죠. 여기 큰아가 작은아가는 제물로 팔려가는 심청이와 대조되는 인물 비극성 구발합니다. 이들과 이별을 고하는 말을 통해 고향을 떠나는 안타까움과 아픔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 사실 부모님 잘 모시고 사는 너네들 좀 부러웠어. 이 얘기도 해줬죠. 밑에 나와 있는 심청이의 감정이 이입된 자연물 빨간색 별표. 근데 요거는 학교 셋마다 체크해 주시는 분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체크해 드린 것들도 있고 그 이외의 것들이나 뭐 빠지는 거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으로 넘어오셔서 방금 읽은 두 페이지 있었죠? 거기 역시 3번만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